그래서 약간 남사스러운 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나가다가 기침을 해도 대통령께서 나한테 기침을 하셨어. 제가 좀 책임을 지고 한동훈 장관 대신해서 음습한 여의도로 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월드컵을 앞두고 김성애 위원님이 또 펄펄 날지 않았습니까? 레전드 찍으셨죠. 레전드 이 방송 찍었어요. 이후로 축구 전문가가 되셨어요? 예. 칠판을 잘 그려주셔서 제가 엉겁결에 업혀갔는데 너무 재밌는 한 주였고요. 근데 뭐 한철이니까요. 너무 들뜨지 마시고. 네. 전 드라이브만 잘 나오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행정안전위원회 아무도 이렇게 신청을 안 해주셔가지고 왜 안 하실까 생각해보면 너 가서 잘 싸워라. 근데 상임위원장 싸우는 자리가 아닌데 큰일 났습니다. 기대에 부응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1등 윤핵관이죠. 장제원 의원의 표정이 아주 밝아 보이네요. 국회 행안위원장이 이제 됩니다. 네. 그 관련해서 소감을 얘기했어요. 너 가서 잘 싸워라. 뭐 이런 뜻으로 나는 받아들이고 있다. 이 발언의 감정가 지금 바로 매겨 주십시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표 윤핵관으로서 100위 종군하겠다. 이 선언을 물러났는데 그 선언한 지 100일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장제원 의원의 발언. 감정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750원 대 46억 원. 오우, 차이가 엄청나네요. 뭐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자, 트럼프 카드라고 있죠. 카드로 이제 포커들 치시지 않습니까? 그걸 칠 때 내 패가 별것이 없는데 어떻게든 이 판을 제압해야 되겠다 생각했을 때 과장된 얼굴 표정과 돈을 앞에 딱 걸어놓으면서 자, 10만 원 더 하면서 이제 소위 블러핑이라고 하죠. 상대방이 뭐가 표가 있나 본데? 커 보이게 라고 이제 하는 거. 고개를 숙이게 되는데 트럼프 한 톡의 가격 2,750원. 블러핑은 카드판에 가서 하시라. 지금 행안위원장 선거 본인만 나왔다고 뭔가 좀 다른 분들이 다 안 나오셨습니다. 뭐 이렇게 손을 흔들었잖아요. 경쟁자가 없었다는 거 저는 아닙니까? 이제 그 보도를 볼 때만 해도 야 진짜 윤핵관 무섭구나. 역시 윤핵관이 힘이 있나 보다. 행안위원장 아무도 지원을 안 하셨군요라고 했는데 가서 좀 꼼꼼히 데이터를 살펴봤습니다. 21대 전반부에 김도읍 의원, 박대출 의원, 윤재옥, 이종배, 이채익, 조혜진 의원 등이 다 했고 3선 중에서 빼고 나면 이 사람들 빼고 나면 누가 남냐면 비례로 들어오신 권은희 의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원장 안 하겠다고 선언한 안철수 의원이 있고요. 유희동 의원인데 이분 지금 경기도당위원장이랑 두 가지는 또 겸임이 안 되거든요. 결국 하태경은 한 사람 남더라고요. 근데 하태경 의원은 장제원 의원보다 나이가 어려서 어차피 다음 기수입니다. 그러니까 행안위원장 나 때문에 아무도 지원 못했죠? 하하하 했는데 알고 봤더니 처음부터 아무도 할 사람이 없었던 본인 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무주공상이었다. 그래서 굉장히 커 보였지만 알고 보니 별패가 별거 아니었다. 없다. 그래요? 이런 점을 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꼼꼼히 준비해 오셨네요. 필요 이상으로 준비를 많이 해오십니다. 네. 근데 장제원 의원이 오늘 이제 보도를 보니까 대통령 시계를 계속 보시더라고요. 시간을 쪼개 쓰시는 분인지. 네. 초 단위로. 시계 안 차고 왔어요? 제가 원래 시계를 잘 안 차고 다녀가지고 불충. 제가 충성심이 부족한가 보네. 열심히 차고 다니도록 하겠고요. 46억 원요? 46억 원은 뭐냐면은 그 미국의 초호화 벙커 가격입니다. 이게 이제 막 전쟁 나도 막 굉장히 근데 뭐 안에도 되게 좋고 뭐 이런 벙커들 있잖아요. 그럼 네. 분양하거든요, 요즘. 혹시 관심 있으시면. 그런 게 있어요? 예, 이런 게 있어요. 장제원 의원이 100위 종군하겠다. 그러면 왠지 느낌은 좀 힘들게 풍찬노숙하는 그런 느낌을 상상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분이 초호화 벙커에서 뭔가 편하게 지내시면서 힘을 더 길러서 나타난 거예요. 업그레이드해서.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희 뭐 어떤 멘트 자체는 어찌 보면 그냥 뻔한 멘트입니다. 뭐 가서 잘해라, 잘 싸워라 정도 멘트인데 저 멘트를 하는 데 있어서 나오는 그 여유. 이거 내가 이 정도다라고 하는 그 여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네. 오히려 이제 충전을 해가지고 업그레이드가 돼서 오신 것 같고 또 타이밍도 나쁘지 않았던 게 그때 백의종군을 하는 동안 당에 시끄러운 일들이 많았어요. 뭐 이준석 대표 이거 뭐 내치고 뭐 가처분하고 난리였는데
어찌 보면 이런 어려운 시기들 잘 피해 가시고 행안위원장으로 컴백했는데 이게 또 단순한 게 아닌 게 행안위원장 6개월 하고 나서 또 과방위원장을 또 하시게 되거든요. 예. 그 여야 합의에 따라 그런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서로 번갈아가면서 하기로 한 건데 5월 말에. 거기는 또 방통위 이런 쪽을 지금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실세 위원장인데 이런 것들 보면 아주 화려하게 컴백하는 거죠. 그렇게 화려한 보입니다. 컴백.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뭐 백의종군, 이선우태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좀 희생하나 보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였었는데 오히려 바람을 피하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확실히 이준석계답게 약간 좀 삐딱하게 보고 계시네요. 아니요. 근데 그 한간에서는 장제원 의원이 윤핵관 중에 1등 윤핵관이 아니라 자가 발전 중이다. 꼭 윤심이 거기 최고 많이 가 있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설도 좀 있지 않았습니까? 현실은 어떻습니까?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봅니다. 윤핵관이란 단어의 어근이 어디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윤핵관이란 건 별게 없고 옛날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법사위원회에서 호되게 공격당하실 때 함께 참호를 파고 싸워준 동지들, 즉 그 당시에 우연히도 법사위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윤핵관이 정해진 겁니다. 이철규 의원, 윤한홍 의원, 또 장제원 의원, 권성동 의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무슨 대단한 뜻과 의지를 가지고 뭉쳐서 자, 우리 다음번 집권을 위해서는 이런 사람이 필요한다면 찾아보자. 윤석열 총재께서 잘하실 것 같다. 모시고 오자. 라고 해서 된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 헤쳐가는 과정에서 아유, 그래도 여기 처음이시니까 초행길 제가 봐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법사위에서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개별적으로 아는 사이인 거지 그들 안에서 리더십이라는 것이 별것이 없다. 그러니까 원내대표 선거도 권성동 의원이 나갔고 이번에 뭐 당대표 선거 얘기가 나오는데 1등 윤핵관이라고 하면 사실은 당대표 직접 도전해야죠. 그렇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여의도에서는 1타인 것 같긴 합니다. 그건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의도에서는. 여의도에서는 경선 단계에서 아주 가까웠던 건 맞습니다. 네. 사실은 비서실장 역할 하면서 거의 캠프가 장제원 의원이 안 나오면 캠프가 네. 안 돌아간다라는 권성동 얘기가 의원보다 더. 그렇죠. 그때도 사실은 네. 실제 이 살림 챙기는 거는 장제원 의원이 더 네. 이렇게 기묘한 역할들을 한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 보면 요즘 또 나와가지고 주호영 원내대표나 정진석 위원장이 한 얘기도 정말 반박했잖아요. 이거 아니다. 왜 그 한동훈 장관 그거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냐. 바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가 지금 지도부를 뛰어넘을 정도의 핵심이다라는 자신감이 없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 자가 발전이 아니고 근거가 있는 저는 것이다. 어느 정도는 있다. 그리고 지금 국민공감 이번에 막 70명 모이고 난리 나지 네. 않습니까? 당내에서 이거는 장제원 의원의 힘이다. 이 정도 모인 거예요. 그래요? 그런 평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나온 김에요. 그 지금 지도부하고 좀 어떻게 보면 정면 반박하면서 대척점에 섰잖아요. 그게 좀 대척점에 선 이유가 뭔가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주호영, 정진석 이런 분들이 반윤이거나 비윤인 건 아니, 아니고요. 전혀 아니죠. 이건 완전 친윤이죠. 네. 근데 굳이 따지면 강경파와 온건파의 대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윤핵관이라고 하는 다른 이제 분들이 좀 과하다. 아니 내가 원내대표로서 협상도 해야 되고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되는데 뭐 국정조사도 하지 말라 그래 뭐도 뭐 하지 말라 그래 뭐 수석들 그 낙서하다가 들켰는데 그것도 뭐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래 나는 그거 뭐 어떡하라는 거냐라는 거고 반대로 이제 그 강경파 입장에서는 아니 그 지금 여당의 원내대표가 말이야 이렇게 야당한테 끌려다니고 다 나가야지. 그 뭐만 하면 자꾸 뭐 할라 그러고 줄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되겠어 하면서 그런 입장차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지도부는 아무래도 일을 되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상대적으로 온건하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데서 나오는 저는 충돌이다. 온건파와 강경파 캐릭터 차이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저는 뭐 지금 비대위를 윤핵관들이 그냥 선거 관리나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25일에 비대위가 면담하고 나서 쫙 발표를 하려고 그러는 순간 윤핵관이 아니 우리 23일에 먼저 만났는데 이것이 흘러나왔죠. 근데 그것만 흘러나온 게 아니라 거기에 세부적으로 전당대회는 2말 3초 할 거야. 아유 무슨 비대위원장님 5월은 무슨 말씀이세요? 이런 얘기가 그냥 보도로 흘러나오잖아요. 네, 정진석 위원장이 5월을 주장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어느 대통령도 다 관저에 불러다가 정치인들하고 밥을 먹습니다. 네. 이거는 공개해도 좋아라는 허락이 떨어지기 전에는 관저를 들어갔던 사람이 함부로 나와서 자기가 만나고 다니는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윤핵관이 대통령실의 양해하에 이 비대위가 발표하는 날 동시에 그 관저 우리가 먼저 갔어라고 말했다는 것. 힘의 우위 관계에서 우리가 위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그런 긴장은 존재하는데 네. 문제는 긴장은 존재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마음이 윤핵관들에 가 있으면 비대위는 그냥 관리만 잘하면 되는 상태가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궁금한 게 장제원 의원이 그렇게 힘이 많고 전체를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이면 차기 당대표를 본인이 노릴 것 같은데 왜 당대표 도전은 안 하는 거예요? 뭘 원하는 거죠? 저는 사무총장을 원한다고 봅니다. 사무총장? 그러니까 이제 장제원 의원이 당대표를 한다. 이거는 네. 이 여러 가지로 쉽지 않습니다. 이게 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못하지만은 네네. 이게 원래 아주 이렇게 뭐랄까 대표로서 원톱 리더십 이런 거를 발휘하기보다는 네. 약간 참모형 캐릭터인 부분도 있으세요. 지금 까면 안 되는 말씀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시는 아니, 거예요? 뭐 제가 평가할 뭐 그런 거는 그러니까 좀 아니고. 약간 살림책계 이런 부분을 잘하나 약간 보죠? 그 이제 예. 뭐 비서실장 예. 역할, 뭐 살림꾼 역할 이런 거에 특화된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천 시즌에는요. 네. 당대표보다도 공천관리위원회의 실무 책임자로 들어갈 수 있는 사무총장이 실권이 어마어마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의원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아, 사무총장이? 네, 사무총장이 지금 알짜 자리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뭐 간장연대니 김장연대니 이런 거 나오는 얘기도 네. 다른 분 당대표 이렇게 해서 연합해가지고 하면서 네. 본인은 사무총장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당내에서는 많이 보는 것 근데 같아요. 그 안철수 의원인데 왜 자꾸 간장연대라고 해요? 그것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는 알면서 아, 몰라요. 안신데 왜 자꾸 간장연대라고 그러니까 해요? 세간에서 하는 얘기들이 나 몰라요. 나오는데 방송에서 할 수는 없지만 네, 사무총장설. 네. 동의하십니까? 저는, 예, 동의합니다. 아, 일단 그래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을 뽑을 때 대통령 뽑은 집단은 그 당의 당대표, 그다음에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이런 걸 동시에 차지하면서 그 권력이 힘으로 밀고 가는데 그 맛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윤핵관들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원래 세력을 갖고 있던 큰 힘이 있던 분들이 아니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원탑의 개인기로 대통령 선거 돌파한 상태에서 이분들 옆에 붙어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상대로면 윤핵관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당대표 하겠다고 나서면 거기에 의원들이 쭉 모이고 그런 그림으로 당대표 정도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럴 능력에 미치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보기엔 믿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만큼 당원들이 신뢰를 안 해주니까 당대표를 못하게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 한 스푼을 얹어주는 것을 윤핵관인 사람이 하면서 사무총장으로 선거를 책임진다고 하는데 사실은 창피하긴 한 겁니다. 예, 정권을 만들어낸 공신들이 결국은 사무총장 정도 하고 만다. 한 사람 원내대표하고 하다가 중간에 나오고 그 모양새는 사납죠. 네, 뭐 그것까지. 네, 크게 뭐 공부 모임도 하시고 뭐 어쨌든 실리를 챙기는 분위기다. 네. 이렇게 윤핵관들이 전면을 안 쓰면서 윤심이 점점 실리니까요. 당권 주자들이 너도 나도 윤심 쟁탈전에 나섰습니다. 아, 여기 좀 눈물겹더라고요. 영상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저하고는 자주 뭐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고 또 전화 시간 되면 받으시고 안 되면 나중에라도 콜백도 하시고 하면서 자주 소통하는 관계이기 때문에요. 저는 윤석열 정부의 연대 보증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가장 절박한 사람이 안철수입니다. 윤심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소통을 하는 사이입니다. 어릴 때 생각도 좀 나고요. 윤심 쟁탈전. 내가 대통령과 더 친하다. 내가 더 자주 만난다. 내가 더 연대 보증인이다. 이런 경쟁 굉장히 공개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 뒤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원이 80만 명인데 대선 치르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 보고 입당한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 때나 손가락이 가리켜 가면 그쪽으로 쭉 힘이 지금 집중될 상태인데 대통령이 지금 권한을 쓰지 않죠. 그러니까 한 사람씩 아마 불러다가 식사도 하시고 네. 여기 식사에서 소외되면 난 왜 소외시켰나 말도 나오고 소위 뭐 이제 어장 관리라고 하죠. 이런 상태를 유지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보면서 약간 남사스러운 게 뭐 이러다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나가다가 기침을 해도 대통령께서 나한테 기침을 하셨어 뭔가 이렇게 할 것 아니, 같은. 너무 그러지 마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제 저희가 조금 뭐 농담삼아 말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여당 대표와 대통령의 관계가 좋고 소통이 잘 되고 이런 좋은 거죠. 좋은 거죠. 필요한 네. 거죠. 그건 맞습니다. 큰 틀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네. 저는 여기서 약간 좀 눈시울이 젖어드는 얘기가 안철수 의원의 연대 보증인 발언이었어요. 그래서 연대 보증인이라는 거는 이제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채무는 잔뜩 부담하는 것 같은데
그 뭔가 권리를 많이 못 누리시는 것 채권이 같다.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요즘 분위기가 안철수 의원이 좀 애매하게 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친윤 느낌도 아니고 또 민심도 이게 잡으려고 하시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애매하게. 그러니까 그래서 간장연대입니까? 아이 또 왜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안철수입니다, 성이 안. 예, 네, 잘못 알았군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의 포지션이 좀 되게 애매해졌다. 애매해졌다. 예, 저는 그게 좀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뭐 경선 과정이나 당대표 선거 때 이런 식으로 아마 뭐 말을 넣고 막 누굴 불러다 밥을 먹었으면 난리가 났었을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당무에 개입하고 있는 현상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논의되는 것은 되게 의아하긴 합니다. 심지어 그 당무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발언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얘기를 안 하셨었어야 된다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말씀을 안 하기 어려웠던 게 당시에 이준석 그렇죠, 그때 대표의 이제, 이야기가 굉장히 심각했었죠. 아니 근데 저는 어느 정도는 관여할 수 있다고 봐요. 네. 왜냐면 저희가 맨날 상투적으로 1호 당원이다라는 표현도 쓰고 네, 네. 한 달에 특별 당비로만 몇백만 원씩 내십니다. 아, 당에. 그렇습니까? 네, 근데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대통령이시잖아요, 국민의. 그렇죠. 그리고 전당대회 앞두고 한동훈 장관 차출설이 떠올랐다가 한동훈 장관이 직접 당대표 출마설에 선을 딱 긋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또 벼랑간 한동훈 장관이 총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 차출설에 대해서 왜 불쾌감을 표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속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스타 장관이자 황태자급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런 사람을 지금 국회의원을 만들어 초선 의원을? 그건 안 될 일이지.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안 좋다는 의미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도 검찰총장에서 대통령 직행을 하셨고요. 상대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거쳤지만 여의도라는 음습한 공간, 지금 국민들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인식을 주고 있는 여의도라는 공간을 거치지 않았잖아요. 그럼 지금 법무부 장관까지 거친 한동훈 장관이 갑자기 초선 의원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내각에 좀 더 오래 머무르는 것. 제가 이거 한 달 전부터 계속 밀고 있는 시나리오였습니다. 앞으로 또 내각에 머무를 것이다. 다른 직함을 맡아서. 그게 총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전 중반기까지는 대통령과 함께 정부 운영을 하고 2026년에 좀 더 큰 선거를 노리지 않겠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럼 책임을 지고 한동훈 장관 대신해서 음습한 여의도로 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초선 의원이 되면 오히려 약간 급이 다운되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게 우리 그래요? 국회가 이거는 장관보다 더. 네,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6년에 서울시장 직행 이런 시나리오는 나올 수 있다고 아니, 보고요. 국회의원 국민이 선택한 건데. 그렇죠. 사실 그런데 네. 이게 뭔가 우리가 지난번에 대선 후보도 국회에서 배출을 못하면서 이게 국회 격이 지금 좀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 근데 다만 총리설은 저는 약간 설익었다고 보는 게 민주당에서 인준해 주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는 있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아, 오늘 오랜만에 정치 얘기하니까 재밌네요. 네.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Stay